네, 안녕하십니까. 창업경영신문사의 오병묵입니다. 오늘은 저희 TV 창업경영신문에서 좀 특별한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저희도 지금 처음 시도하는 건데,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꼭 읽어야 될 책을 써주신 저자분들을 만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이지만, 최근에 그 창업 분야에서 되게 오랫동안 활동하셨고, 특히나 이제 상권 분야, 상가 분야 뭐 이런 쪽에서 아주 많은 경험을 가지고 계신 대표님 한 분을 모시고 최근에 쓰신 책 이야기도 들어보고 책 내용에 대해서도 좀 더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균호 대표님 나와 계시는데요. 네, 박균호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도레비즈니스 박현우입니다. 네, 조금 크게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네네네네. 네. 지금 박균우 대표님이 최근에 쓰신 책이 이 음. 책이에요. 그죠? 인생 네, 2막을 위한 상가 투자와 창업 네, 해서 이따가 이제 뭐 구체적으로 말씀을 나누겠지만 아마 창업 쪽에도 포커스가 좀 맞춰져 있고 상가 투자를 하시려는 분들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이제 최근에 코로나19가 되게 심각하게 불거지니까 코로나19 문제도 좀 다루신 것 같고요. 그래서 가장 요즘 뜨끈뜨끈한 책 중에 하나일 텐데 오늘 책에 대한 이야기도 좀 많이 해주시고 또 중간중간에 제가 더 궁금한 게 있으면 질문 파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좀 더 네네, 그렇게 하시죠. 자세하게 소개도 해주시고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우선 박준호 대표님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릴까요? 네, 저는 1999년 그 IMF 다음 해 컨설팅을 시작을 해서 지금 한 22년째 지금 컨설팅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강의 쪽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이제 컨설팅 쪽을 주로 이제 중점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뭐 개인 창업자나 기업이나 금융기관들 그리고 메디칼 쪽 이제 상권 분석을 최근에 좀 많이 했었고, 요즘 이제 상가 투자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심심찮게 이제 찾아와서 그분들하고도 많이 이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부터, 상권 투어라는 해가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프랜차이즈 창업자들이나 프랜차이즈 종사자들 그리고 네. 부동산 관련 업종 사람들 이분들하고 이제 상권 투어를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제가 방금 전에 책을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자, 이따가 이제, 물론 오늘 제가 지금 박 대표님과 이렇게 시간을 맞춘 거는 이 책을 좀 소개하기 위한 목적도 있는데, 이 책은 한마디로 어떤 책이다, 이런 책이다, 이렇게 좀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뭐 아까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이제 현장 컨설팅을 한 20년 정도 하다 보니까 지금 네, 국내에 이제 상권 관련 책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많이 나와 있는데 이제 주로 이제 과거에는 이제 해외의 어떤 상권 이론들, 특히 뭐 일본 쪽에 이제 상권 이론들이 이제 중심책이 많았는데 최근에 이제 국내 이제 데이터 중심, 빅데이터 중심의 이제 책이 많았는데 이 책은 사실은 이제 제가 이제 현장에서 보고 느꼈던 부분들을 많이 이제 다루려고 하다 보니까 가능하면은 이제 창업자나 상가 투자자들한테 이제 상권과 상가의 이제 메커니즘이나 그리고 구조에 대한 부분들을 주로 이제 어쨌든 이해시키려고 많은 노력을 하면서 책을 썼습니다. 네. 사실은 뭐 저도 창업 분야에서 한 15년 지금 있는데 제가 다른 분야에 비해서 잘 알지 못하는 분야여서 어찌 보면 박 대표님의 그런 전문성이 다른 분들보다는 더 부러운 분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사실은 이제 저는 사실 박 대표님처럼 현장에서 많은 이렇게 뭐 상권 분석을 하고 다니는 사람은 아니니까 예, 음. 어찌 보면 박 대표님이 가지고 있는 그런 지식들을 좀 더 공개를 좀 해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들을 더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오늘 일단 어찌 보면 처음으로 그런 기회를 갖게 된 것 같습니다. 자, 이 책은 핵심 독자층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분들이 좋을까? 물론 뭐 책 내용, 책 제목에서도 그냥 드러나지만, 예, 어떤 분들이 읽으면 좋은 책으로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제가 이제까지 20년 컨설팅을 하면서 사실은 이제 컨설팅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일반인들은 뭐 쉽게 이제 신청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 초반에는 이제 기업이나 금융기관들을 많이 컨설팅을 해서 특히 이제 제가 금융기관들을 약 한 400개 정도 전국에 이제 지점이나 이제 본점 이전을 할 때 컨설팅을 했었는데 실제로 이제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기존의 이제 창업자들이나 상가 투자자들한테도 많이 이제 어쨌든 적용시킬 수 있는 요소들이 상당히 사실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번에 이제 쓰면서 주요 독자층들은 가장 어떤 상권과 이제 상가에 대해서 좀 취약한 분들, 그러니까 이제 직장인들이나 주부, 그리고 퇴직자들에 대한 좀 초점을 맞춰서 이제 쓰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제 어쨌든 해가지고 이분들하고 어쨌든 관련이 있는 이제 부동산 그 중개업소나 건설 시행사들, 그리고 분양사 관련된 어떤 그 직원들도 어쨌든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제가 이제 어쨌든 상권의 여러 사례들을 많이 다루다 보니까 이제 어쨌든 프랜차이즈 업종에 종사하는 직원들도 이제 교육용으로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지금 여러 분야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크게 보면 창업을 위한 또는 이제 네네네. 상가 투자를 위한 쪽에 일단 중심을 잡고 그 네네. 이후에 이제 여러 그렇죠, 업종에 그렇죠. 계신 예, 분들이 예, 보실 수 예,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제가 사실은 상권 분석에 대해서 제가 이제 어쩔 수 없이 교육을 해야 될 때가 많아요. 예. 그런데 제가 이제 그러면서 일반 창업자들에게는 일반 창업자가 상권 분석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일반 창업자가 직접 상권 분석을 하는 건 대단히 어리석은 일이다. 예. 이런 이야기를 제가 많이 하곤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대표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이 부분들이 이제 사실은 이제 최근에 해가지고 데이터나 어떤 자료들이 워낙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네. 이분들은 이제 특히 이제 창업자나 이제 상가 초보 투자자들은 이분 굉장히 그 현상만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오히려 해가지고 우를 범할 수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하기가 되게 쉽습니다. 예를 들어가 이런 거죠. 이제 지하철이 이제 개통이 된다고 뭐 뉴스가 나오면 굉장히 뭐 뉴스에 많이 다룹니다. 이제 많이 다루는데 사실은 이제 지하철 같은 경우에 역세권이 형성이 되려면 최소한 5년. 그러니까 이제 지금 공사를 하더라도 5년 뒤에 이제 완공이 된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보통 보면 상가 같은 경우는 벌써 뭐 5년이 되기 전에 한 1년 앞으로 뭐 한 3, 4년 남겨둔 상태에서 개통을 이제 어쨌든 상가가 오픈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실제로 이제 그 나머지 3, 4년 동안은 투자자나 창업자들은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부분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어쨌든 나타난 현상만 가지고 판단한다는 부분들. 그리고 또 하나는 요즘 많이 이제 어쨌든 멀티플렉스 영화관들이 사실 굉장히 어렵죠. 이제 어려운데 이제 네. 과거에는 이제 복합 멀티플렉스 영화관 쪽에 뭐 창업자들이나 상가 투자자들이 많았는데 실제로 이 부분들도 해가지고 코로나 이전에도 실제로 뭐 멀티플렉스 영화관들의 효과들은 굉장히 반감하는 추세에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어쨌든 뭐 부동산 쪽이나 이런 쪽으로 다르다 보니까 굉장히 어쨌든 뭐 큰 어떤 그런 이제 요소들이 들어오면 상권이 좋아진다는 어떤 그런 뉴스만 가지고 어쨌든 하다 보니까 이제 착각을 하는데, 그러나 단지 해가지고 상가 투자자나 창업자들 같은 경우 왜 해가지고 이제 상권 조사나 분석을 직접 해봐야 되냐면은 이런 거죠.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어떤 선택 입지에서 배후에 누가 들어올 거냐. 그러니까 이제 그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부분들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주변에 어떤 내가 선택한 상가나 상권이 해가지고 어떻게 구성이 돼 있는지 상권 구조에 대한 이해를 하려면은 실제로 해가지고 어쨌든 최종 판단은 어떤 전문가의 도움을 받더라도 이제 직접 해보지 않고서는 해가지고 이제 어렵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직접 해볼 필요성도 있다는 겁니다. 음. 제가 사실은 이제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라고 하는 건 혼자서 어설프게 하지 말라는 거니까. 그렇죠. 예, 네, 예, 그쵸?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제 그런 게 중요하다는 걸 알고 일단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든 조언을 받든 해서 그런 문제를 일단 풀고 가는 게 더 안전한 창업이 되는 건 분명한 거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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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맞습니다. 아까도 잠깐 설명을 해주신 것 같긴 한데 대표님이 이 책을 쓰게 된 뭐 특별한 계기, 동기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활동을 하셨는데 이제 책은 어찌 보면 이번에 내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네. 그런 계기가 된 일이 있으신지? 근데 뭐 특별하게 사실은 계기보다도 뭐 한 네. 3, 4년 전부터 생각을 했었습니다. 생각을 했었는데 음. 한 20여 년 하다 보니까 어떤 자료 축적도 어느 정도 돼 있고 실제로 뭐 어쨌든 제 경험 쪽은 어느 정도 좀 풀어놔도 되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음. 한 번쯤은 정리하자는 생각에서 좀 접근을 하게 된 거죠. 음. 대표님 아까 말씀하셨을 때
최근에 상권 투어를 쭉 해오셨어요. 네네네. 그쵸? 한 6년 해오셨다고 지금 네네네.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상권 투어를 어떤 식으로 해오셨는지, 어차피 오늘도 이것도 기회니까 상권 투어를 조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처음에는 사실은 되게 가볍게 생각했었죠. 이제 어쨌든 이제까지 경험들을 나눈다는 생각에서 음,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뭐 대부분 보면은 뭐 요즘에는 워낙 지도나 그리고 뭐 자료들이 워낙 많이 나와 있어가지고 특히 뭐 프랜차이즈 업체들도 지금 보면은 이제 어쨌든 점포 개발 팀 자체도 지금 없애는 추세고 외주 아웃소싱을 많이 주더라고요. 네, 그런데 실제로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직접 하지 않고서는 해가지고 어쨌든 기업이나 이런 부분들 발전하기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네, 어쨌든 나눈다는 생각에서 처음에 시작을 했었는데 실제로 이제 하다 보니까 한 6년 정도 하다 보니까 보면은 이제 참여하시는 분들이 이제 부동산 쪽 관련된 분들이나 프랜차이즈 업체에 계시는 분들 그리고 창업자분들 여러 분야의 사람들이 오다 보니까 이분들한테 오히려 해가지고 이제 배우는 인사이트가 오히려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각자 어쨌든 뭐 현장에서 어떤 하나의 선택 입지를 두고 나서 거기서 토론하고 하는 그런 어떤 재미들 이런 부분들은 솔직히 어쨌든 각자 어떤 이해관계에 따라서 전부 다 다르게 볼 수밖에 없거든요. 음, 프랜차이즈는 프랜차이즈 업체들 입장 그리고 상가 투자자는 상가 투자자들 입장들 이제 어떤 그런 어떤 상충된 입장들을 같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사실 굉장히 또 어떤 접점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또 측면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계속 음, 진행을 해왔는데 좀 코로나 때문에 좀 아쉽게 됐죠. 네. 지금까지 보통 몇 회 정도 하셨어요? 6년이면 지금 되게 많이 축적됐을 것 같은데. 지금 어쨌든 해가지고 이제 기본적으로 내가 두 달에 한 번씩을 했었으니까 지금 뭐 음, 대략 그래도 뭐 하면은 한 4, 50번 예, 이제 4, 예. 50번 정도 나오지 않을까 그 싶습니다. 예. 과정에서도 많은 거를 또 배우시고 네네. 느끼셨겠네요. 예. 그쵸? 예.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책 내용 좀 살펴볼까요? 네. 우선 책 구성 저도 좀 살펴봤는데 네. 대표님이 직접 책의 구성과 내용을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예. 같습니다. 되게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던데요? 책은 전체 8개 챕터로 나눴습니다. 8개 챕터를 나눴는데, 사실은 이제 처음에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챕터는 사실 이제 뒤에 이제 3장부터, 세 번째 챕터부터 여덟 번째 챕터까지는 원고를 다 이제 지난해에 다 마무리를 했었습니다. 다 네. 마무리를 했는데, 코로나가 이제 발발해가지고, 이제 앞에 이제 코로나 부분들은 해가지고 추가로 제가 다시 썼죠. 해가지고 네. 한 70장 정도 써서 다시 붙여서 이제 8개 챕터가 됐는데,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장은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 이제 대한민국 상권의 현재와 이제 앞으로 이제 상권과 상가의 트렌드가 변화에 대한 부분들을 일단 다뤘습니다. 그리고 네. 3, 4, 5장은 상권과 상가의 기본 메커니즘, 이해와 이제 현장 상권 분석 실무 중심으로 이제 다뤘고, 그리고 이제 6장과 7장은 프랜차이즈 본부 직원들과 이제 창업자들이 꼭 읽어볼 만한 내용들이 네. 상권과 상가의 다양한 사례들, 그리고 상권과 상가의 이제 어쨌든 상가 내에 층별해가지고 업종 구성들이나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MD 구성에 대한 부분들을 다뤘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는 이제 상가 시행사 시행 전략들, 그리고 네. 또 하나는 이제 상가 투자자들이나 이제 창업자들이 어쨌든 해가지고 특히 이제 상가 투자자들 같은 경우 이제 공실 어떤 원인과 그리고 어쨌든 출구 전략에 대한 부분들을 다뤘습니다. 그렇게 이제 8개 챕터로 음, 이제 나누게 됐죠. 네. 자, 그러면 사실 뭐 좀 더 이어가겠지만 제가 뜬금없는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대표님. 코로나19 때문에 더 이게 이제 저는 궁금한 내용인데 네. 상가에 투자를 해야 되나요? 글쎄요, 이제 그거는 이제 사실은 이제 뭐 보는 관점의 차이는 다 다릅니다. 물론 뭐 네. 최근에 이제 어쨌든 부동산 투자자 감점으로 보면은 뭐 아파트 가격이 워낙 많이 올라가지고 뭐 어쨌든 뭐 아파트 음, 쪽에 어떤 중점을 많이 두는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제 상가의 이제 첫 번째 장점은 그거죠. 이제 어쨌든 해가지고 제대로 투자가 되면은 지속적으로 해가지고 어쨌든 매달 수익을 수익 가져다 준다는. 창출이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소위 말해서 이제 제2의 월급 통장이라고 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죠. 그러나 이제 그 어쨌든 이제 이게 상가 투자를 하면 최소한 종잣돈이 대략 뭐 수도권 기준으로 약 한 5억 정도 듭니다. 이제 5억 정도 드는데 이제 자기돈 5억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대출은 이제 네, 네. 제외하고. 그래서 이 종잣돈이 마련되면은 근데 이제 보는 시각들의 좀 차이를 좀 교정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무슨 이야기냐면은 이제까지 이제 우리가 보면은 이제
특히 이제 그 상가 투자 직장인들이나 주부 퇴직자들이 많이 하는 게 구분 상가, 그러니까 이제 큰 대형 상가에 이제 각각 구성되어 있는 구분 상가를 많이 투자를 하게 되는데, 이제 구분 네. 상가를 투자를 할 때 분양사나 중개업소에 대한 그분들의 이야기만 듣고 상가 수익률만 가지고 이제 투자를 한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얘는 투자를 할 때 합당한 해가지고 임대료 네. 그리고 이제 이 층에 어떤 합당한 업종이 들어갈 거냐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고민한 뒤에 이제 투자가 이루어져야 이제 제대로 된 투자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이제 뭐 주변에서도 좀 그런 분들을 많이 보는데, 일단은 뭐 이렇게 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엄청난 돈을 네, 들여서 투자를 했는데 결국은 계속 네. 공실이 있거나 또는 너무 길어지거나 이런 경우를 되게 많이 보잖아요. 그렇죠. 네. 자, 근데 그런 이제 내용도 이 책에는 좀 다뤄져 있겠죠, 예, 당연히. 예, 네. 예. 올해 코로나 때문에 1, 2 챕터 1, 2장을 추가로 이제 쓰셨다고 했어요. 네네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코로나 문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데, 대표님이 이제 여기에 내용을 쓰셨겠지만 코로나19를 대표님이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좀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그 가장 대표적인 부분들이 이제 사실 이제 이야기를 거꾸로 이야기를 하자면은 이제 앞으로 어쨌든 코로나가 끝나는 상황이 된다면은 어떤 상황이 올 거냐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네, 그러면은 사실은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가장 크게 이제 염두에 둬야 될 거는 소비 패턴의 변화, 근데 어쨌든 고객들의 어떤 구매 패턴의 변화들이 이제 어쨌든 가장 첫 번째가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지금 잘 되는 상권들도 어쨌든 해가지고 상권 이동하려고 할 가능성들, 이 부분들이 아마 가장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최근에 이제 혼자 여러 군데 상권을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이제까지 뭐 미어 터지던 상권들 또 보면은 공실이 꽤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네, 실제로 상권 이동할 가능성들은 굉장히 어쨌든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두 가지 측면들은 어쨌든 관심 있게 어쨌든 관심을 가져야 될 사항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코로나 상황이 되면서 사실은 가장 큰 문제는 우리 쉽게 말해서 이제 오피스 상권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근무자가 이제 상시 근무자가 한 30% 이상씩 재택으로 넘어갔다는 거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제 30% 이상이 넘어가게 되면은 사실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어쨌든 상권 자체에서도 구매를 할 수 있는 고객들 숫자가 감소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점심때도 고객 숫자가 감소하고, 그리고 저녁 때 같은 게 주로 실제로 오피스 상권 같은 경우는 저녁 회식이나 어떤 모임 손님들인데, 어쨌든 해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일찍 가는 측면도 있지만은 해가지고 사람 숫자가 줄어들다 보니까 어쨌든 회전율이 감소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네, 들어서 과거에는 해가지고 2회전을 했다면은 해가지고 1회전도 겨우 채우기 어렵다는 부분. 그리고 이 부분들이 앞으로 가면은 어쨌든 해가지고 이제 앞으로는 이제 다시 회복이 한다 하더라도 100%의 어떤 근무자가 나타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사항들이고, 그리고 주택가 사용권 같은 경우도 결국 이제 과거에는 말이죠. 이제 특히 이제 고깃집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평수 자체가 40평 이상을 많이 선호했습니다. 선호했는데 네. 최근에는 해가지고 40평 이상들이 매물들이 굉장히 많이 쌓이는 상태거든요. 그러면은 어쨌든 오히려 해가지고 적정한 면적의 어쨌든 사이즈 자체가 줄어든다는 측면들, 이런 부분들 앞으로 해가지고 상권 변화나 어쨌든 고객들의 구매 패턴 변화는 굉장히 관심 있게 지켜볼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뭐 전체적으로 소형화되려고 하는 흐름은 그렇죠. 분명히 할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그러니까 어쨌든 전반적으로 좀 나빠질 테니까 전반적으로 네네네. 상황이 나빠질 거고, 또 사실은 자영업 입장에서 보면 구조조정도 되게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일단 대비는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사실은 지금까지 그래도 많이 버텨온 게, 그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지금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버텨왔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오늘 아침 제가 이제 출근하면서 라디오를 보니까, 라디오를 들으면서 어떤 질문이 나왔냐면, 그러니까 소위 코로나 방역 당국 쪽에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가를 전문가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과거에는 종식시키는 걸 목적으로 했다면 이제는 가치관이다. 50명에서 100명 정도를 잘 유지해 가는데 목표를 두고 그렇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생각보다 훨씬 길어지는 거 아닌가요? 네네네. 그렇죠.
대표님은 이거 언제나 끝날 것 같으세요? 글쎄요, 이제 어쨌든 내년은 어쨌든 지속이 될 것 같아요. 내년 지속이 1년은 되면은, 무조건 끝까지 갈 것 같다. 그렇죠. 해가지고 같이,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대표님 말씀 맞지? 어쨌든 네. 해가지고 유지하면서 가는 기간들이 최소 본다 하더라도 내년까지는 간다는 거죠. 이제 그러면은 어쨌든 거기에 맞춰서 어쨌든 계획을 잡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은 가지고 훨씬 있습니다. 보수적으로 잡아야 네. 되겠네요. 그렇죠? 네. 자, 그다음에 대표님, 이 책에서 상권 조사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네. 그렇죠? 상권 조사는 사실은 그야말로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일 것 같은데 네. 대표님이 강조하는 상권 조사에서 이런 것들은 좀 중요하게 여겼으면 좋겠다. 이 몇 가지를 좀 제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가장 이제 어쨌든 해가지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는 부분들이 첫 네. 번째는 이제 아까 이제 서두에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상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면은 이제 지금 상권 정보 시스템들이나 대부분 시스템 자체가 보면은 선택 상권 안에만 조사를 하게 돼 있거든요. 네, 대부분 네. 보면은. 이제 그런데 우리나라 상권 자체는 보면은 다 연결돼 있다는 거죠. 이제 뭐 지금 보면 어쨌든 도시 상권 자체가 전부 다 해가지고 어쨌든 해가지고 아파트 단일의 상권이 있으면 근린상가가 있고 중심 상권이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다 연결돼 있는 상태고, 그리고 어쨌든 거점형 상권도 거점형 상권 여기만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교통편이 편하다 보니까 전부 다 연결되어 있는 상태들이 이제 돼 있기 때문에 상권 구조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상권 구조 같으면 김포 상권, 예를 들어 김포 상권 같은 경우도 보면은 네. 김포 상권도 보면은 사실은 이제 뭐 앞에서 이제 풍무동, 그리고 사우동, 그리고 장기동 이렇게 넘어가면서 굉장히 구조별로 해가지고 동별로 나눠져 있는데 어떤 각각의 이제 도시 상권들이나 하다못해 최소한 해가지고 주변에 어쨌든 해가지고 뭐 행정구 같으면 구별 전체 상권의 구조를 또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권 구조에 대한 이해가 이제 반드시 네. 필요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소비를 할 배후 세대의 규모와 질에 대한 정확한 판단인데, 사실 이제 네. 뒤에 가서 잠깐 한 번 정도 이야기를 더 하겠지만은 상권 정보 시스템이나 이제 데이터 중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게 해가지고 인구에 대한 규모들이나 어떤 규모에 대한 판단은 굉장히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뭐 네. 상권 정보 시스템들이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 토대로 이제 소비를 해야 할 배후 세대의 규모와 질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뭐 어쨌든 거주 형태나 어떤 소득 여러 가지 형태가 있고, 또 하나는 그런 거죠. 이제 뭐 실제로 우리가 보면 카드 사용을 이제 쓴다면 카드 쓸 때 보면 이제 카드 주인에 대한 부분들만 가지고 분석을 하기 돼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잖아요. 예, 그죠? 예. 그런데 이제 보면은 실제로 이제 집에서 만약에 이제 어쨌든 치킨이나 피자를 시킨다면 카드 주인이 먹기 위해서 시키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애들이 어쨌든 예. 해가지고 이제 사달라고 조르니까 시키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실제로 어쨌든 그러니까 이제 상권 내의 인구 구조를 분석을 할 때는 어쨌든 데이터에 대한 분석도 필요하겠지만은 애들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어쨌든 거주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네. 배우 세대나 질에 음, 대한 이제 어떤 네, 정확한 네, 판단이 네. 필요하고,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데이터를 정량적으로 아니라 이제 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데이터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빅데이터를 가지고 결과치만 뽑아서 결론을 내려고 하는 측면들이 많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실제로 가서 보면 어떤 환경적인 변수가 굉장히 많아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이제 판단하고 어떤 종합적으로 이제 어떤 아전인수적인 어떤 그런 해석은 이제 건물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방금 전에 대표님이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실제 이제 예,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이죠. 여기서 예, 운영하는 상권정보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맞습니다. 네, 네, 누구든지 뭐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없는 것보다는 분명히 나을 것 네, 같은데 네, 어쨌든 이거를 창업자들에게 쓰라고 지금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에요. 네, 혹시 이 시스템에 대해서 대표님도 당연히 써보셨을 거고 네. 이 이 시스템에 대해서 대표님의 생각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들은 사실은 이제 보면은 지금 뭐 어쨌든 기자들이나 어쨌든 강의하시는 분들은 전부 다 이제 뭐 어쨌든 정부나 이런 쪽에서 만들고 하는 거를 굉장히 폄하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음, 폄하한다는 거죠. 이제 대부분. 그래야 어쨌든 자기의 전문성이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네, 사실은 이제 상권 정보 시스템의 문제는 크게 두 가지예요. 이제 보면은 어쨌든 특히 이제 외식업 중에서는 이제 우리 업종 분류나 이 부분들을 정확하게 해내지 못한다는 거죠. 이건 사실은 네, 우리 이제 국내 보면은 어쨌든 외식업의 어쨌든 기본적인 어떤 어쨌든 패턴 자체가 보면은 내부에서 뭐 고깃집에서 다른 것도 팔고 여러 가지 팔기 때문에 사실은 어쨌든 예를
들어서 칼국수집 같으면은 칼국수만 파는 게 아니라 보쌈도 파는데 칼국수로 나와 있다든지 뭐 이런 형태가 있다 보니까 네. 실제로 어쨌든 분류를 못 한다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그 어쨌든 매출액 데이터를 뽑을 때 보면은 이제 이게 평균 데이터를 뽑기가 어렵다는 거죠.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고깃집을 하면은 열 12, 3평짜리 고깃집도 있고, 뭐, 100평짜리 고깃집도 있고, 뭐, 해가지고 50평짜리 있어서, 어쨌든 그 평균에 대한 부분들이 어쨌든 해가지고 그 면적에 대한 부분들을 통계를 낼 수가 없다는 부분들이 이 부분들도 사실 하나의 문제점이 될 수가 있는데, 음. 그러나 이제 아까 제가 그 앞쪽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배우 세대의 규모와 지위를 판단할 때 인구 구성에 대한 분석을 할 때 가장 이제 필요한 부분들이 이제 어쨌든 인구 분석인데, 실제로 이제 이 부분들을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상권정보 시스템에 나와 있는 해가지고 인구 분석은 거의 해가 90% 이상 신뢰도가 있습니다. 거의 뭐 제가 경우에 따라서 거의 한 100% 되는데도 꽤 해가지고 제가 확인을 해봤기 때문에 이건 네.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인구 분석은 상권정보 시스템을 그대로 신뢰하고 쓰셔도 크게 무방합니다. 대신에 그러면 이제 네. 제가 한번 좀 네네. 대신에 이제 여기에 보면은 이제 그 유동인구 분석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은 지금 과거에는 이제 어쨌든 해가지고 이제 이런 과거에는 해가지고 지점마다 해서 사람들이 가서 체킹을 해서 굉장히 불확실성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최근에는 어쨌든 SK나 이제 이런 그 이동통신 기준국 콜수를 가지고 많이 따지는데 이 부분들은 사실은 이제 그런 함정은 있습니다. 이게 그 실제로 사람들 움직이는 부분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 안에서 거주하는 사람이 쓰는 사람들 있고 차를 타면서 이동하는 사람도 쓸 수가 있고 사실은 어쨌든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 그 안에 범위에서 네네. 어떤 기준이 잡히면 쓸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현장에 가서 보정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뭐 특히 더 심한 경우는 그 지역에 내려 지역 상권을 가다 보면 고속도로 인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게 황당한 거죠. 사람은 별로 안 되는데 상당히 높게 콜수가 나온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어쨌든 그 상권 환경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이제 사용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럼 사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일단 상권정보 시스템을 뭐 어떤 틀을 분석을 돌리면 되게 네. 방대한 자료가 나오잖아요. 네네네. 그 중에서도 이제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배우 인구라든지 네. 이렇게 선별적으로 좀 활용을 하면 그렇죠. 사실은 그건 어렵지도 않을 테니까 그거 어렵지 그렇게 않죠. 활용하는 게 좋겠네요. 그거는 이제 알겠습니다. 선별적으로는 아주 어쨌든 해가지고 사용할 때 굉장히 효용성이 높습니다. 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주제를 제가 어떤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냐면, 코로나 이전까지 아마 이제 집중적으로 임대료 문제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어요. 임대료가 너무 네. 계속 빠르게 오르는 문제가 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제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오히려 네. 반대로 공실 문제를 지금 걱정해야 되는 상황들로 이렇게 지금 연결되는 것 같은데, 네. 그죠? 자, 이 부분에서 대표님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보셔요? 그러니까 임대료는 일단 안정화되고 더 떨어질 거라고 보시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는 관점이 있는 건지. 사실은 이제 아까 이제 어쨌든 앞쪽에 이제 대표님하고 그런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어쨌든 해가 코로나가 내년까지 갈 거라고 하는 부분들인데 이제 네. 이런 부분들이 되다 보면은 결국은 이제 그 어쨌든 해가지고 구매 패턴 변화하고 상권 이동은 불가피합니다. 불가피하면 그러면 결국은 해가지고 업종 변화도 또 굉장히 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뭐 물론 이제 비대면 뭐 언택트 상황 뭐 이런 여러 가지 물론 다루는 부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비대면을 한다 하더라도 그 온라인 어떤 그 어쨌든 구매가 늘어난다 하더라도 사실 오프라인의 점포가 필요하지 않는 건 아니거든요. 와서 봐야 되니까 사람들이 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봤을 때는 어쨌든 필요한 점포 수는 감소할 거는 맞을 거라고 저는 봐요. 이렇게 보면은 어쨌든 해가지고 어쨌든 뭐 임대료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조정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나 이제 과거에 이제 그 부동산을 다룰 때 이제 상가를 해가지고 이제 공급자 중심에서 많이 다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건물주나 상가 시행 분양사에서 그리고 하다못해 중개인들이 정하는 상가 수익률에 따라 가지고 어쨌든 브리핑을 하고 이제 어쨌든 그 구매자들은 그걸 해가 분양을 받든 사든 뭐 이렇게 이제 적용을 했는데 네. 지금 앞으로는 이제 어쨌든 해가지고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 부분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실제로 이제 과거에 어쨌든 그 우리가 이제 그 특히 이제 상가에 대한 가격들이 계속 상승을 했던 요인 자체는 이런 겁니다. 이제 결국은
그 임대료가 상승을 하게 되면 자산 가치가 상승을 하고 그게 다시 해가지고 매각이 되면 또 상승을 해서 다시 해가지고 임대료를 높이고 그게 계속 반복됐는데 이 부분들은 어느 정도 어쨌든 변화가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상가 투자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단기 차익을 노리고 해가지고 투자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결국은 해가지고 장기적인 베이스를 가지고 어떻게 운영할 거냐, 운영 전략을 가지고 해서 접근할 때 이제 어쨌든 해가지고 제대로 된 투자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래 차익에 이제 방점을 찍는 것보다는 소위 그렇죠. 수익성 부동산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안정적인 수익이 예. 창출되는 분야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또 창업자 입장에서는 그러면 좀 더 느긋한 전략이 필요하겠네요. 내가 선택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뭐 지금 옛날 같으면 사실은 이제 그냥 어쩔 수 없이 들어갔다면, 예. 네, 근데 이제 제가 최근에 이제 아까 앞서 몇 군데 상권을 가봤는데 실제로 네, 이제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것도 이런 것도 있어요. 보면은 이제 물론 이제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가 이제 터졌던 상권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해가지고 높은 임대료 때문에 다 바뀌었죠. 어쨌든 공실이 생긴다는 네, 거죠. 네, 공실이 생기는데 실제로 이제까지는 해가지고 건물 쪽 굉장히 큰 돈을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임대료를 안정적으로 받았으니까 돈을 벌었다는 거죠. 그러면은 근데 이제 기존의 임차인들은 해가지고 이제 도저히 그 높은 임대료 때문에 못 버텨서 나간다는 겁니다. 나가게 되면은 결국은 그 보통 해가지고 2, 3억에 대했던 해가지고 권리금 자체는 날아간다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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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네. 근데 그 부분들이 코로나가 회복됐을 때 상권에 따라서는 실제로 해가지고 이제 지금 뭐 제가 몇 군데 제가 어디라고 말씀드리긴 좀 곤란한데 몇 네. 군데 가보니까 실제로 이제 그 임차인들 다 내보내고 새롭게 리모델링을 하거나 신축을 하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많은 데를 내가 봤거든요. 근데 네. 그렇게 되면 거기는 오히려 해가지고 건물주가 유리해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음, 내가 지금 어쨌든 권리금 자체가 다 날아간 상태고 다시 해가지고 그 상권이 다시 회복이 된다는 어떤 그 확실한 비전이 있고 어쨌든 가능성이 있다면 임대료는 과거 임대료 회복할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상권에 따라서 그러면은 네. 오히려 해가지고 건물주한테는 오히려 더 큰 이익이 돌아올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실제로 음. 서울 쪽에서 몇 군데 상권 쪽에 그런 어떤 조짐들이 상당히 보이는 곳이 몇 군데가 되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그게 어찌 보면 그 보편적으로 한마디로 정리가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그렇지 않아도 그 다음 질문을 제가 이렇게 드리려고 했거든요. 어쨌든 지금 이 영상을 뭐 건물주분들이 얼마나 보실지는 모르지만, 지금 예. 그런 그 많은 상황이 변할 건데, 이때 이제 건물주 입장에서는 도대체 어떤 대책이 필요한가, 네, 이런 거를 제가 좀 여쭤보려고 했는데, 지금 예. 방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도 이제 그거의 연결선상인 것 같은데, 혹시 건물주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좀 있을까요? 근데 이제 그 앞서 이야기했던 그런 사례는 굉장히 제한적일 거예요. 음, 제한적인데 사실 분명한 거는 이제 앞서 제가 언급을 한번 했지만은 기존의 그 상가 시장 자체는 해가지고 공급자 중심에서 사용자 중심으로 넘어간다는 거죠. 음, 이제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과거에나 건물주나 분양사, 시행사 그리고 중개인들 입장에서 해가 정하는 상가 수익률을 가지고 결정이 됐는데 네, 앞으로는 결국은 해가지고 이제 임차인들이 해가지고 들어가서 적정한 해가지고 내가 들어갔을 때 적정한 임대료가 나올까 안 나올까 이 부분들에 대한 판단이 해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기준을 가지기 때문에 건물주 자체도 해가지고 우리 상권에 해가지고 상권의 적정한 임대료 수준이 얼마인가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건물에 해가 공실이 생겼을 때 어떤 업종을 채울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상가의 대체성이라고 그러죠. 이제 그런 네, 네, 부분들을 해가지고 네.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어야 어쨌든 안정적인 어떤 운영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 어쨌든 혼자 살 수 없다는 부분들, 이 부분들은 저는 명확한 것 같아요. 해가지고 음, 그러면은 이제 어쨌든 해가지고 건물주 자체도 해가지고 혼자 어쨌든 어쨌든 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음, 임차인하고 같이 어떤 음, 상생한다는 그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될 필요성이 음. 있습니다. 사실 제가 좀 욕심을 부리는 건지는 모르지만, 네. 저는 건물주들이 내 건물에 입주해 있는 입주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비즈니스 센터를 운영한다는 정도의 생각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도와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계속 강조는 해왔거든요. 네. 근데 아직 거기까지 가는 분들은 거의 없으시니까, 네, 어렵죠. 그런 좀 문화도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어. 생각도 드네요. 근데 이제 그 전에 제가 컨설팅을 했던 분 중에 이제 이런 분이 있어요. 이제 음, 보면은 이제
그 연남동에 이제 그 상가를 투자하셨던 분인데 실제로 그분을 그 최근에도 계속 몇 번 만나는데 이제 네. 그분한테 이제 원래 3월 달에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해가지고 코로나가 심상치 않으니까 임대료를 깎아줘라 음. 해가지고 이 깎아줘라. 그래서 이제 사실 아까 제가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해가지고 건물주가 그 임대료 깎아주기 쉽지 않거든요. 어쨌든 그럼요. 해가지고 자산 가치가 감소를 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한 보름 정도 고민을 하더니만 해가지고 임차인들한테 일괄적으로 6개월 동안 해가지고 이제 그 30%씩 전부 다 이제 그 감면을 해줬어요. 해줬는데 네. 이제 그 어쨌든 해가지고 뭐 그런데 이제 그 웃기는 게 이제 이분 건물에 이제 그 전체 칸수가 6칸인가 7칸인가 되는데 그 중에 하나 네. 칸이 나갔어요. 네. 공실이 됐는데 그 주변에서 이제 부동산 중개업체에서 해가지고 착한 건물주라고 가장 우선적으로 소개해줘서 먼저 채워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돌고 도는 것 같아요. 결국은 어쨌든 해가지고 자기가 어쨌든 그 했던 어떤 그 선한 영향력은 결국은 자기한테 다시 돌아오는 오는 그런 사례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음. 자, 지금 오늘 그 대표님이 말씀해 주신 그런 이야기들이 이 책에, 그죠? 잘 네, 담겨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네, 네. 네, 네. 저도 아직 뭐 전체적으로 다 읽진 못했는데, 저도 좀 열심히 읽어서 공부도 좀 하고 그러겠습니다. 어, 마지막으로요, 대표님. 창업을 계획하고 있든, 어쨌든 상가에 투자할 계획이든, 예, 대표님 같은, 사실은 저는 상가 쪽의 전문가들이 물론 많이 있지만, 뭐 자칭 전문가들 많이 있는데, 사실 그렇게 다른 분야에 비해서 많지는 않아요. 예, 그런 분들이 창업을 준비하거나 상가 투자를 하려는 분들이 대표님과 같은 소위 상가 또는 상권의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는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뭐 이런 것도 좀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그, 주로 지금 아까 이제 앞서 이제 대표님 말씀같이 지금 사실은 이제 상가 투자나 이제 관련된 책들이 보통 그 대부분 자기가 투자해서 성공했던 어떤 성공 스토리 그리고 두 번째는 해가지고 경매 전문가들이 많이 쓴 책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음. 그렇지만 이제 사실 저같이 이제 이런 일을 하면서 쓴 책 제가 지금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인데 그래서 그 조금은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이제 어쨌든 투자자들은 창업자들이든지 어쨌든 해가지고 전문가 앞서 이제 어쨌든 뭐 대표님 말씀같이 전문가들 믿을 수 있는 전문가들을 만나서 제대로 또 신뢰하면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가져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뭐 한 20년 컨설팅을 하면서 보면 이제 지금 그 한 5년 이상 지금 만나는 분들도 있어요. 기업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한번 맺어놓으면 계속 어쨌든 해가지고 컨설팅을 이제 요청하는 상황이고, 네. 개인들 같은 경우는 제가 2000년 초반에 컨설팅 했던 분한테는 지금도 만나요. 지금도 음. 만나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를 만나서 어쨌든 해가 도움을 받는 게 어쨌든 해가지고 손해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측면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자, 그 어, 대표님 도움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쨌든 해가 한번 제 책을 한번 보시고, 네. 한번 읽어보시고 해가 신뢰할 수 네. 있을 것 같으면은 제 책에 뭐 제 주소하고 그리고 네. 블로그 주소가 나와 있으니까, 그리고 관련된 어떤 자료들도 많이 나와 있으니까 보시고 직접 어쨌든 뭐 전화 주시면은 음. 상담할 수 있는 거는 뭐 무료 근데 상담, 실제로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창업을 하려고 하거나 뭐 상가를 어쨌든 투자를 하려고 할 때 대표님 같은 분의 도움을 받고 싶어도 예를 들어서 너무 비싸면 어떨까? 왜냐면 사람들 어, 일반인들은 가격 구조를 모르잖아요. 예를 들면 100만 원을 줘야 될지 500만 원을 어, 줘야 될지 이런 어. 걸 몰라서 아예 연락을 못 하는 일도 있거든요. 근데 혹시 이제 그런 분들에게 좀 가이드를 주시면요.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래. 저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 중에서는 사실은 이제 제가 그 과거에 이제 컨설팅을 지역 컨설팅도 많이 해봤기 때문에 특히 뭐 네. 전국에 많은 지역은 제가 다 가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는 지역 같은 경우는 뭐 그냥도 제가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이제 뭐 음. 전화상으로 그냥도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사실은 이제 비용적인 부분 현장을 확인할 것 같으면은 기본적으로 비용이 수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뭐 네. 어쨌든 또 가면은 또 이제 본인들의 어떤 요청 상황에 따라서 많이 다르기 때문에 네. 어쨌든 뭐 어쨌든 비용을 뭐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은 실제로 그렇게 많은 비용이 필요하지는 않아요. 물론 이제 자기가 어쨌든 뭐 크다면 크지만은 어쨌든 자기가 어쨌든 해야 될 노력들을 해가지고 대신 하시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쨌든 큰 비용들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그 대표님이 쓰신 책에 대해서 또 그와 관련된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충분히 나눠본 것 같고요.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로 마무리를 하고 또 나중에 기회가 되면 상가나 상권이나
이런 이야기들을 좀 더 그런 기회 횟수를 좀 늘려갈 수 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도 저 개인적으로는 듭니다. 오늘 대표님 고생하셨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네. 더 좋은 역할을, 창업시장에서 더 좋은 역할을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